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을 꾹 참다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진짜 궁금했는데 당신 기분 나쁠까봐 말 못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이야. 뭐가 이상한데? 궁금한 게 있으면 말하지 그랬어. 그게 당신 월급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말이야. 평소 거짓말을 못하던 남편이었기에 제 입에서 월급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남편 얼굴이 미세하게 움찔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표정을 가다듬으며 남편이 물었어요. 내 월급이 왜? 아니, 결혼 전에 당신 실수령액이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잖아. 내가 그랬었나? 남편이 제 눈을 피한 채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2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둘이 합하면 600만 원이나 된다고 좋아했었잖아. 그중 당신 월급은 전부 적금하고 내 월급으로 살기로 했었고. 근데 매달 300만 원만 주니까 뭔가 이상해서 그렇지. 글쎄, 아마도 내가 실수령액을 착각했던 것 같아. 300만 원이 맞아. 평소와는 다르게 남편 목소리에서 약간은 차가운 기운마저 느꼈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 더 이상 묻기를 포기한 채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제가 한숨을 내쉬던 말던 남편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뜬금없이 남편에게 물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대학 친구 소개로 만났고 소개해준 친구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대학 친구들 모임에서 소개해준 친구를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친구가 부러운 듯 말을 꺼냈거든요. 유리야, 너 나한테 평생 잘해야 한다. 지금도 엄청 잘하고 있잖아. 민규 대리 말이야.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라니까.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알뜰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 너무 짠돌이처럼 그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말할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서 말해서 그런지 우리 회사 여직원들한테 엄청 인기 많아. 오히려 허세 부리면서 여직원들한테 돈을 펑펑 써대는 정대리를 더 혐오하고 싫어한다니까. 근데 민규 대리는 진짜 진국도 그런 진국이 없지. 내가 듣기로는 월급 받으면 350만 원 그대로 다 가져다 주고 용돈 받고 있다며? 내가 지켜보니까 다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삥을 뜯을까 그 생각뿐이지 민규 대리 같은 남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잘하고 살아. 친구 입에서 350만 원이란 소리가 나왔기에 제가 짐짓 모른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너도 같은 대리니까 350만 원씩 월급 받겠네? 그렇지. 근데 난 너처럼 관리 그런 걸 잘 못해서 맨날 카드값 메꾸느라 정신없어. 넌 매달 적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며. 아무리 봐도 니들 부부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 부럽다. 난 언제 그런 월급 받아보냐? 라며 제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친구 가영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넌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별 걱정을 다 한다. 근데 어머님은 좀 어떠셔? 엄마는 계속 그렇지 뭐. 라며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짓자 가영이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가영이도 대리 월급이 확실히 350만 원이라고 했기에 큰맘 먹고 남편에게 물었지만 남편이 잡아 떼는 모습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 왔는데요. 시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본가에 돈 들어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평소 거짓말을 못하던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에 내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에게 월급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어느 날은 큰 결심을 한 채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집 앞 치킨집에서 만났는데요. 아빠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집으로 오면 될 것을 왜 여기로 불렀어? 왜,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네 엄마 혼자 두고 오기 그래서 그렇지. 네 엄마가 아직도 많이 힘들어 하잖니. 우선은 네 오빠 부부가 일찍 퇴근한다고 하길래 잠깐 와달라고 했어. 근데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 큰일은 아니고 이런 일을 어디다 말하고 다니기도 그렇고 사실 사고만 아니었어도
엄마랑 상의를 했을 텐데 혹시나 엄마한테 말했다가 걱정거리만 더 만드는 격이어서 아빠를 불렀어. 제 표정을 보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인지 아빠가 힘겹게 다시 입을 뗐습니다. 혹시 김서방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김서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서방이 어디 거짓말을 할 사람이야? 아빠가 황당하다는 듯이 헛웃음까지 짓고 있었기에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분명 결혼 전에는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딱 300만 원씩만 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소개해준 가영이한테 물어봤거든? 가영이도 그 회사 다니잖아. 근데 가영이 말로는 월급이 350만 원이 맞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매달 50만 원이 어딘가로 사라진다니까? 아님 딴 주머니 차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격분한 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순간 아빠 얼굴이 시뻘개진 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봐, 아빠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건 분명히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게 확실하다니까? 김서방이 어디 그럴 사람이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김서방한테 본가 가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쓸 데가 딱히 없잖아. 혹시 여자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님 몰래 주식 같은 거 하고 있나?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빠가 갑자기 버럭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김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도 넌 김서방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순간 아빠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기에 놀란 채 물었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네가 착한 우리 김서방을 이상하게 몰아가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야? 제 물음에 아빠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줬는데요. 사실 결혼하기 전 엄마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바람에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감사했지만 엄마 입장은 우리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의식이 깨어난 뒤 엄마가 소리쳤거든요. 여보, 나 왜 이래? 나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인다고. 여보, 사고가 크게 나서 그런 거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대.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진정해. 진짜야? 그럼 나중에 다시 보이는 거지? 그런 거지? 당연하지. 의사가 분명히 다시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만약 눈이 안 보이게 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눈이 되어줄 테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사라져서 그냥 다 고마워. 아빠뿐만 아니라 우리 남매 눈에서도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엄마,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잘못되는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기나 해? 맞아, 엄마. 이렇게 깨어났는데 그까지 눈 안 보이는 게 뭐가 대수겠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오빠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고 엄마가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눈이 안 보이다니? 설마 내 눈이 잘못됐다는 거야? 여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일시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 좀 해. 라며 아빠가 엄마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눈이 보이지 않자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 괜찮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말해봐. 혹시 나 이제 영영 앞을 볼 수 없는 거야? 그런 거야? 저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여보,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 엄마가 절규하듯 말했고 결국 아빠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이구나. 나 이제 볼 수가 없는 거구나.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 눈이 되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지? 당신 얼굴도 못 보고 우리 아들, 딸 얼굴도 못 보는 거야. 그런 거지? 자식이랑 내 얼굴은 평생 봐왔는데 좀 못 보면 어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엄마를 진정시키고 있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한동안 엄마는 식음을 전폐한 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큰 충격을 받은 엄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 힘든 시간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한동안 힘들어하던 엄마에게 제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엄마라는 걸 우리가 왜 모르겠어. 그치만 아빠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빠도 얼굴이 말이 아니야.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한시도 병원을 떠난 적이 없었거든. 제발 깨어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를 조금만 생각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는 게 아니야. 그치만 우리는 엄마가 깨어나 준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생각이야. 제 말에 엄마가 한참을 흐느껴 울었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안정을 찾아갈 무렵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엄마 사고로 인해 결혼식이 한참 늦춰져 있었거든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까요? 새언니와 사돈어르신 두 분은 마음 따뜻한 분들로 엄마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결혼식 날 화촉을 밝힐 때도 안사돈 어르신이 엄마 손을 붙들고 같이 화촉을 밝혔고 결혼 후에는 새언니를 통해서 반찬도 자주 보내주곤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안사돈 어르신이 보낸 반찬을 먹던 엄마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내가 비록 눈이 일이 되긴 했지만 인복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시어머니 자리가 일이 됐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텐데 네 새언니는 그냥 한결같잖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봐도 세상에 새언니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고 주말에 찾아와서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잖아.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저번 주에는 카페에 가서 무슨 빵 같은 걸 사줬는데 입에서 살살 녹지 뭐니. 사고 난 뒤부터는 밖에 나가는 게 영 그랬는데 덕분에 많이 괜찮아졌어. 라며 엄마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던 것이 남편도 참 좋은 사람으로 새언니만큼이나 엄마에게 잘했어요. 어느 날은 다 같이 외식을 하러 갔다가 산책을 하던 도중 남편이 엄마를 부축했는데 엄마가 미안한 듯 말을 꺼냈어요. 김서방, 나 때문에 힘들어서 어째 그래? 아닙니다. 하나도 안 힘든걸요? 장모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뭐라고 전에는 고생만 하신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드린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나이에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닐 핑곗거리가 생겨서 오히려 좋은걸요? 자네는 어쩜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건지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 비록 내 눈이 일이 되긴 했지만 난 요즘 참 행복하네. 예쁘고 착한 며느리에 듬직하고 이렇게 착한 사이까지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어. 다만 자네한테 삼계탕 한번 못 해줘서 그게 참 아쉬워. 원래 장모가 사위한테 삼계탕을 끓여주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야. 그 삼계탕은 제가 끓이면 되죠. 다음 주에 삼계탕 끓여 먹을까요? 남편의 말에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데요. 예전과는 다르게 기쁨의 눈물을 자주 흘리곤 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빠가 버럭한 채 저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김서방을 못 믿어주면 쓰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아빠가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는 거지? 뭔데 그래? 사실은 김서방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며 아빠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김서방이 매달 우리한테 50만 원씩을 보내고 있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보내더구나. 아무래도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할까 싶어 걱정이 됐던 모양이야. 사실은 네 새언니도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오고 있거든. 새언니도? 니들 결혼 전에 내가 네 새언니한테 돈 안 보내도 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김서방이 우연히 들은 모양이야. 우리가 대화하는 걸 듣고는 혹시나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건지 매달 50만 원씩을 보내더라고. 그럼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왜 말을 안 한 거야? 그야 네가 미안해 할까봐 그런 거지.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가 본가에도 자주 오고 그렇잖니. 근데 너도 모르는 사이 네가 김서방 눈치를 많이 봤던 모양이야. 사실 내가 친정에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눈치가 좀 보이긴 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혼자 밥 먹는 날도 많았으니까 눈치가 많이 보이긴 했거든. 그래서 김서방이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눈치를 본다고 말이야. 진짜 미치겠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괜히 의심만 했잖아. 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그리고 김서방이랑 네 새언니한테 항시 잘하고. 라미 아빠가 다시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은 매달 돈을 보내드린 건 물론이고 부모님을 참 잘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더니 엄마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장모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풀 죽은 목소리로 말을 하자 아빠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국민학교 동문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수시로 오고 있는데 안 간다고 저러고 있잖니. 사실 네 엄마가 사고가 있기 전에는 동문체육대회에 달리기 계주 선수였거든. 그럼 가면 되지. 말이 쉽지. 내가 일이 된 거 알면 다들 얼마나 수군거리겠어. 엄마,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 근데 동창들 모임에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전에는 내가 뜀박질 안 하는 기가 막혔는데 이 꼴이 돼서 거기 가면 기분이 내내 안 좋을 거 아니야. 가봤자 어차피 달리기도 못하는데 가서 뭐 하겠어. 엄마가 슬픈 표정으로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시합 나가시면 되죠. 내 눈이 이런데 달리기를 어떻게 해. 지금 어머님 다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눈으로 달리기를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리면 되죠. 장모님 손잡고 제가 옆에서 같이 뛸게요. 뭐? 자네가? 예, 전에 어떤 육상 경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완주하는 거 봤거든요. 그 사람 우승했을걸요? 진짜야? 그게 가능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한다고 했을 때 다들 비웃었거든요. 부모도 없는 게 무슨 돈으로 공부할 거냐고요. 하지만 전 제 힘으로 돈 벌어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까지 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는데 하고자 하면 길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핑계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남편이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며칠 뒤 남편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정말로 엄마와 달리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엄마 손을 잡고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속도를 냈고 어느 날은 남편이 감탄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 달리기 선수가 맞으셨나 보네요. 어쩜 저보다 더 잘 달리세요? 내가 예전부터 공부는 못했지만 이 달리기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 근데 자네 피곤해서 어쩌나? 아닙니다. 요즘 오히려 운동도 하고 좋은걸요. 배 나왔다고 맨날 잔소리 들었는데 배도 많이 들어갔어요. 체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맙네. 그렇게 두 사람은 정말로 체육대회에 참가했는데요. 남편이 옆에서 어찌나 중계를 재미있게 하던지 엄마가 웃느라 바빴습니다. 장모님, 지금 줄다리기 하는데 뒤에서 세게 안 당긴다고 막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저 팀은 다들 한 덩치 하는데 요령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어떤 덩치 좋은 아줌마가 빼빼 마른 아저씨한테 막 고함을 지르는데요. 그래, 아주 쩌렁쩌렁하게 들리는구만.
근데 저 여자 목소리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혹시 코 옆에 큰 점 하나 있지 않나? 예, 엄청 큰 점이 하나 있긴 한 것 같아요. 맞구만. 옥자야, 옥자. 옥자 남편이 빼빼 말랐거든. 옥자가 우리 동창인데 목청이 아주 어마어마하지. 그런가요? 암튼 저분이 장모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키도 엄청 커서 더 그래 보이네요. 근데 저 남편분 진짜 피곤할 것 같네요. 둘이서 어찌나 수다를 떨어대던지 웃음이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걱정하던 엄마 친구분들도 시종일관 밝은 엄마를 보며 수다를 떠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참 좋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엄마 눈이 안 보이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뒤 남편이 누군가에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듯 했고 잠시 후 돌아와서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옆에서 제가 같이 뛰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으니까 우리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봐요. 제가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뛰어보겠습니다. 그러자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문제될 거 없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내 상대가 못 됐거든. 길자야, 은순아. 내 말이 맞지? 그럼 뜀박질하면 우리 영심이 네가 최고였지. 우리가 목이 터져라 응원할 테니까 무조건 1등 해야 한다. 맞아. 우리 뜀박질 대장 영심이를 누가 이기겠어. 라며 엄마 친구분들도 응원을 해줬습니다. 잠시 후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출발 신호와 함께 남편이 엄마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어요. 호흡이 엄청 잘 맞았거든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고 친한 친구분들은 목청껏 응원을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한동안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날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진짜 너무 빠르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진로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찌나 반대를 하던지 꿈을 못 이뤘다니까. 오늘 자네 덕분에 정말 행복했네. 고맙네, 고마워. 제가 더 고맙죠. 저도 살면서 운동으로 1등을 처음 해본걸요. 엄마와 남편이 한참 동안이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문득 며칠 전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와서 남편을 칭찬하는 모습에 엄마 어깨가 으쓱해진 모습을 보며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